최근 뉴스 기사에 코미디닷컴 이 기사에 이 기사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나왔었어요. 스타 강사 김창옥 선생님께서 알츠하이머가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이분이 개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머리에 부하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번호, 전화번호, 집이 몇 호인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과 말고 뇌신경센터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와 PET를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보시면 이런 기억을 상실하는,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에 부하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정신과 말고 뇌신경센터를 갔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문제인데, 병원에서는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MRI랑 PET를 찍으면서 알츠하이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를 더 하자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네이버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력 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보고를 통한 병력 청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대요. 머리에 기억에 의한 부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를 자꾸 잊어버려서 기억력이 부족하지 것. 그런데 왜 안 중요한 이런 검사를 하면서 알츠하이머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사 말고도 MBC 뉴스 데스크에서 요 뇌건강센터 교수님께서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기질적 요인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는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일단은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포스팅에 나온 거예요. 자, 젊은 치매는 진행이 빠르고 예방법이 마땅치 않아 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이 빠르고 예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일단은 빨리 약을 드시는 거 좋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면서 저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방이 안 되는데, 진행이 빠르고 예방이 안 되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일단 진단을 왜 받아야 하며 무슨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진단하면 뭐 할 겁니까? 환자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력에 대한 불편감이죠.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부하를 머릿속에서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것,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걸 진단하고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 환자의 증상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계속 검사를 하는 거죠. MRI로 안 나오면 PET 찍자, PET 안 되면 혈액 검사를 하자, 무슨 설문지 줘갖고 몇 점 나오냐, 인지가 몇 점이냐, 30점이면 괜찮은 건데 29점이냐 31점이냐 계속 그냥 검사로 하죠. 그런데 진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들이 있죠. PET를 찍었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냐, MRI를 찍었을 때 뇌에 병변이 발견되느냐, 아니면 뇌 크기가 줄어들거나 부어있는 부분이 있냐,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진단을 안 받아요. 그럼 진단을 뭐로 내냐? 유사치매로 하고 어차피 치료는 안 되고. 자, 근데 진단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PET에서 색깔이 어쩌다는 등, MRI에서 어떻게 보였다는 등, 그래서 진단이 됐어요. 알츠하이머가 됐든 젊은 치매가 됐든 어떤 걸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럼 치료가 어차피 안 되죠.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데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과학인지, 이 MRI라든지 PET라든지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거 아닌데 왜 이것을 그놈의 진단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과학적인 현대의학의 수준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분이
또는 이런 유사한 분들이 저도 종종 뵙게 되는데, 이분이 알츠하이머든 단기 기억 상실이든 치매든 그분이 진단을 받냐 안 받냐는 주가 아니에요. 받은 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하면 그만인 거고, 그것이 주가 아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저하가 지금 이분의 주소증,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호전시키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증상을 호전시킬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보자, 시도해보자라고 하지만 시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들은 시도를 하지 않죠.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대중이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든 전화 상담을 통해서든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내원하시는 분들의 가족이든 그 어떤 케이스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검사도 안 하고 무슨 치료를 하느냐? 너는 원인도 모르지 않냐? 원인을 알면 대단한 그 갔다 오셨던 대학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했겠죠. 저한테 왔다라는 것, 제가 이 질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안 된다는 건데 그래도 또 무슨 검사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고칠 수 있다, 100%라고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다 실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되면 아픈 사람들은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바보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름도 됩니다. 무슨 세브란스 병원에 무슨 홍길동 박사라는 등, 뭐 서울대병원에 김철수 박사라는 등 아냐고 물어보시면서 이 나의 대단한 교수님께서 이거는 낫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어디서 낫냐 어쩌냐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고, 이 질문들을 제가 다 뚫어내면 마지막에 완치돼요? 완치되면 할 건데 완치되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콤보를 항상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시도 자체를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혹시 한약 먹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평생 한약 먹지 말라고 했다. 이것까지 콤보가 들어가면 그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의학과 관계없는 한의계의 계속 딜레마죠. 이 안에서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 현재 21세기 한의계의 문제이다. 시도를 안 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시도를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 안 낫겠죠. 어차피 낫지 않고 빨리 걸리면 진행이 빠르다고 병원에서 대학병원 뇌센터 교수는 놀리고 있고 환자 가지고 지금 놀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인식이 돼요. 난 나을 수가 없구나.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난 나을 수가 없는 거구나. 자, 그래도 비싼 검사를 하니까 대단한 머리에 혹이 있다든가 머리에 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뿌듯하죠. 그래서 항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이 아프니까 여기랑 여기랑 침이나 많이 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현재 한의계의 현실이다. 한의학은 우수하고 전 세계에 누가 봐도 탑 클래스의 최상위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 딜레마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계속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 말고 제가 또 가까이서 겪었던,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의 사회자이셨던 정영진 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사진에는 하고 계시지 않지만 최근 방송 영상을 보시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눈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이 뻑뻑하고 햇빛이 자꾸 비쳐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많은 병원에서 전문의, 안과의사, 대단한 의사 척척 박사님께서 과로와 스트레치를 받지 말아라 라고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추정하는 과학적 의료의 과학적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시키냐? 평생 선글라스를 하게 하죠. 이분이 한방 치료를 시도해 보셨다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서 방송을 힘들게 하실 일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요 매블쇼라는 유튜브에서 MC를 보시는 최욱 선생님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던 때에 이분이 목이 많이 불편하셔서 방송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복귀하셨어도 앞에 있는 마이크에 고개를 앞으로 내리면 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이렇게 방송하셨던, 지금은 조금 덜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도 휴방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안 좋으셨었는데
이분이 아프신 게 경추통이죠. 이것이 디스크든 협착이든 일자목이든 중요한 것보다 이분이 목이 아프다고 하셨다. 통증을 호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형외과를 가셨든 신경외과를 가셨든 결국 치료를 실패했으니까 방송도 쉬고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지내셨었죠. 하지만 한의학은 시도를 안 하셨다. 이분은 제가 왜 한의학을 치료를 시도 안 하셨다라고 제가 왜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요 방송국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리겠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오셔서 진료만 봐주시면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고 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의계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럴 때 보통 현타가 항상 많이 오죠. 그래서 21세기 한의사는 의사라기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우리 밖에 가게 하시는 다른 자영업자 아니면 다른 회사원보다 더 나은 자영업자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라이크 골목식당 장사이신 싱어게인 보시면 골목식당에서 음식을 매우 잘하시는데 홍보가 안 돼서 오히려 백종원 선생님께서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장사이신에서 항상 장사이신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형님들 여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죠. 왜냐?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냥 장사가 안 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싱어게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3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받고 싶은 치료 올 어게인을 충분히 받을만 하다. 하지만 어떠냐? 아무도 아니죠. 대부분 찾지 않아서 치료보다는 홍보가 참 절실한 상황이다 라는 점입니다.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자, 저뿐만 아니라 현재 한의계의 숙제죠. 요런 미술가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이 통조림 안에 똥이 있어서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여기 쓰여있는 글씨가 정량 30g이고 신선한 상태로 통조림 안에 보관했고 1961년 5월에 제작돼서 깡통에 넣었다. 그래서 이것이 손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관하던 곳에서 보험 처리를 해서 한국 하나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야전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은 음식의 맛,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치료를 잘하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날 만족시키면 이 정도의 돈도 충분히 지불하는 것이 대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한의대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치료는 너무 쉽죠. 너무 잘 고쳐져서 나도 놀란다. 나도 하면서도 매일매일 놀란다. 하지만 유명해지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자,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는 치매가 됐든 현대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대요. 자,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MMDA 수용체 기량제를 쓴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변비에 걸리면 변비약, 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조절제, 수면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 다 먹이죠. 여기 외에 혈액검사에서 어떤 수치가 튄다 그러면 약은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럼 낫느냐? 안 낫죠. 왜 그러냐? 왜 제가 현대의학을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현대의학은 기계론적 그리고 환원론적으로 사람 몸을 계속 잘라내죠. 계속 다 따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현대의학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은 항생제 또는 외과술 기반으로 했죠. 자, 병균 때문에 우리 팔이 썩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잠을 잘 자냐 소화가 잘 되냐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항생제 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과술, 손가락이 골절됐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뼈가 썩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긁어내고 바로 외과술을 그냥 시행해야지 여기서 이것이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떠냐 성별이 어떠냐, 체질이 어떠냐 같은 거 따지지 않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에서는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있는 진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마치 자동차 보는 것처럼 봐요.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타이어 봐주지 않죠. 그냥 엔진만 보죠. 그리고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엔진 봐주지 않고 타이어만 고쳐주죠. 이런 식으로 인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이런 류의 질환에 거의 할 게 없다. 라는 점입니다. 자, 치료가 그렇게 잘 되면은 진단질하고 검사질해서 돈놀이 하는 거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제발 치료를 해라 라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50대 치매 환자, 젊은 치매 환자가 4배 증가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냐? 얘네들이 맨날 이것만 하니까 그런 거죠. 고치는 건 못하지만
진단질하고 검사질하면서 계속 병원비만 뽑아 먹는 것이 바로 현재다. 그리고 그것에 놀아나든 또는 그것에 만족하는 환자들은 치료할 생각은 없고 더 비싼 검사, 더 비싼 약만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이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 김창호 선생님 이 케이스 말고 지금도 매일매일 보고 있어서 참 속상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시 가서 돈 많이 버셔서 저 맛있는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지적들, 어차피 욕은 먹어야 돼요. 뭐 잘하는 거 없으니까 욕은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니들이 못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한약 먹지 말라. 한약은 제발 그만 건드려라. 니들 검사질, 니들 돈놀이만 계속해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치료는 쉽지만 유명해지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운 현재 우리 한의계에 조금의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제가 더 빨리 유명해져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